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2021년 K디지털 직업훈련 통합공고에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 개요 및 사업 소개를 말씀드리게 된 집체훈련심사센터 백세현입니다. 먼저 심사 개요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소개 부분입니다.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양성이 핵심이므로 이를 위한 사람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정부는 K디지털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내 다양한 참여자에 대한 초, 중급 수준별 디지털 훈련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자 등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고하여 노동시장의 적응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 훈련 과정 제공을 통해 청년이 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배경에 따라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에 대한 부분, 지식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관련된 단독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K디지털 훈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통합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K디지털 플랫폼,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 문의처는 하단에 안내를 드렸으며 각 기관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K디지털 트레이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의 사업 개요는 개별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과제 중심 과정 편성 등 현장 실무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 내용으로는 훈련 방식과 인프라에 따라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의 130% 또는 스마트 훈련의 경우에는 스마트 훈련 지원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과정 편성 요건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 부분입니다. 심사 계획 공고는 1월 11일에 HRnet 직업능력개발 정보망과 KSQA 누리집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심사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1월 29일까지이며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간 오후 18시까지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훈련 기간을 깨서는 접수 기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심사 및 과정 심사, 스마트 훈련 과정의 경우에 스마트 훈련 심사는 2월과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정 심사를 통과한 훈련 기관에 한하여 인터뷰 심사가 진행되게 되며 인터뷰 심사 일정은 과정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최종 과정 선정에 대한 결과 공고는 2021년 3월 중 결과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신청 자격 부분입니다. 신청 자격 부분은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듯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우수 훈련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직종의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률이 70% 이상이고 고용 유지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취업률 70% 이상과 고용 유지율 50%에 해당 기관은 별도 메일을 통해 안내를 드렸으며 해당 기관께서 취업률 70% 이상과 고용 유지율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 별도 자료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확인 후에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고등교육기관 중 교육부가 선정한 2019년도 자율개선대학이 해당됩니다. 4년제 대학 120개, 2년제 대학 87개, 총 207개의 자율개선대학이며 자율개선대학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본 대학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예산 또한 본부 대학에서 관리를 하셔야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입니다. 매출액 및 훈련 인원은 2020년도 기준이며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지원받은 부분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제외하신 이후에도 매출액 30억 이상과 훈련 인원 300명 이상이 해당됐었을 경우에 적정한 기관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K디지털 플랫폼 사업 신청 기관입니다. K디지털 사업이 통합 공고가 되게 되면서 K디지털 플랫폼 사업 신청 기관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요. 다만 이때 K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않은 기관은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의 선정이 제외되게 됩니다. 각각의 자격에 따른 신청 준비 서류 등은 공고문과 함께 신청 가이드 및
심사 제출 서류의 설명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발 대상입니다. 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입니다. 이때 디지털 신기술 훈련 분야는 부침사의 18개 국기 직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스마트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선진화된 교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운영 중인 기관의 훈련 과정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진화된 교육훈련 인프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시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학습관리 시스템에 내재화하여 교육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운영되는 과정을 말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방식의 예시로는 페어 코딩, 라이브 코딩 등을 통한 인터랙티브 훈련, 챗봇 기반 학습 피드백,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 제공 등이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방식과 인프라에 따라 직종별 훈련비 지원 단가의 130% 또는 스마트 훈련 지원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요. 이때 K디지털 일반 과정의 경우에는 직종별 지원 단가의 130%, 그리고 K디지털 스마트 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스마트 훈련 유형에 따라 스마트 훈련 지원 단가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훈련 운영 사항입니다. 훈련생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 훈련기관이 자율선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학습, 현장 실습, 특강 등을 위해 합반 또는 분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때 훈련시설은 1인당 2제곱미터의 적정 훈련시설에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참여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위탁계약 변경을 신고하여 훈련 과정 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이땐 총 훈련 시간에 대한 변동은 없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력 개발 훈련 운영 규정에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기준 및 방안입니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으로 선정된 훈련 과정은 3년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 가능 인원은 심사를 통해 매년 재배정될 예정이며, 참고적으로 운영기간은 선정 결과 발표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훈련 운영에 따른 실적 및 성과 관리는 별도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차년도 운영 가능 인원 산정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훈련 기간은 훈련 수료 후 6개월간 훈련생 취업 여부와 취업 후 관련성 있는 직무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하셔야 하며, 이 해당 내용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훈련 종료 때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은 외부 전문위원들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정 편성 요건 부분입니다. 훈련 과정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분야는 디지털 신기술 훈련 분야이며, 관련 훈련 직종은 공고문 25페이지 부침사에 안내된 디지털 신기술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18개 직종에 해당합니다. 과정 설계는 디지털 신기술 관련 훈련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임직원 인터뷰 및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기반으로 훈련 과정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훈련 과정을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훈련 채용 연계는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 시간은 총 훈련 시간의 350시간 이상, 훈련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훈련 과정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 또는 350시간 미만인 과정의 경우에도 최종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에는 참여 기업의 직무 내용, 생산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총 훈련 시간의 30% 이상으로 반드시 편성하셔야 합니다. 훈련 시설의 경우에는 최소 면적 기준으로 훈련 과정당 정원 2제곱미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훈련 정원은 1회차에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훈련 정원을 말하며, 연간 운영 가능 인원 내에서 훈련 정원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예시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정원을 25명으로 해서 4회차를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 연간 가능 운영 인원은 총 100명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연간 운영 가능 인원은 심사를 통해서 최종 조정이 될 수 있으니 기관께서는 신청하신 연간 운영 인원이 반드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은 최소 2개 이상을 확보하고
참여기관의 경우에 훈련 과정 설계,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문제 제공, 취업 지원 등을 위한 훈련 과정 운영과 관련한 역할을 1개 이상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공고문 내에 별첨 자료로서 신청 가이드 내용 및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훈련 과정입니다. 앞서 훈련 과정의 편성 요건은 모든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스마트 훈련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훈련 과정은 훈련 내용, 훈련생 관리, 과정 설계, 운영 등이 플랫폼 또는 학습관리 시스템에 구축되어 디지털화, 자동화되어 있는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혁신적인 방법이란 과제 중심 교육, 능동적인 학습 환경,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각 영역별로 예시적으로 작성된 내용들은 과제 중심 교육, 능동적인 학습 환경, 개인 맞춤형 교육의 예시적인 형태입니다. 이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기관께서 과제 중심 있는 교육, 능동적인 학습의 환경에 대한 부분,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내용들의 예시적인 부분이 이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그 혁신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통해 인정된다면 과정 선정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훈련에 대한 유형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기반 유형, 두 번째, 교수 설계 유형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고문 9페이지 및 스마트 훈련 과정 운영 계획서 내 스마트 훈련 항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 및 선정입니다. 먼저 사업 선정 절차입니다. 사업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업 운영 기관 공모에 대한 공고 계획을 먼저 실시를 하였고요. 이에 따른 설명에는 현재 동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기관인 훈련 기관은 훈련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접수 마감 기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훈련 운영 계획서의 내용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최종 심사가 진행된 과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과정 선정을 최종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과정은 관할 고용센터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 운영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위원이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기본 심사 단계에서는 훈련 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정 기준에 따른 심사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심사를 통해 준법성, 재정 건전성, 기업 수요, 현장성 등에 대한 사업 참여 기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기본 심사에서 적합 판정된 과정에 대해 과정 심사를 진행하며 과정 심사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적정한 과정인지, 그리고 훈련 기관의 역량은 적정한지, 그리고 기관 인프라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관 인프라는 강사, 장비, 그다음에 조직 부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스마트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스마트 훈련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스마트 훈련의 적정성 및 훈련비 지원 등급 심사에 대한 부분을 지표에 따라서 심사하게 됩니다. 서면 심사에서 적합 판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인터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인터뷰 심사 대상 기관에는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대상 기관이 되는 기관은 서면 심사에서 총점 75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 되게 되며 이때 총점 부분에 있어서의 가점 지표는 스마트 훈련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지표 설명과 함께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운영계획서 등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부분과 기관의 적정성 심사 부분을 인터뷰 때 확인하게 됩니다. 인터뷰 심사에서 적합 판정된 훈련 과정은 심의를 거쳐 최종 과정 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정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 과정의 위탁 제한 또는 인정 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훈련 과정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훈련기간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등급을 받거나 교육부가 선정한 자율개선 대학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자격 요건이 박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의원에서 판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선정 과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훈련 과정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순수 자기개발, 취미 목적의 학습, 공통법정 훈련 등은 신청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교과과정 내용에도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 운영계획서를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류로 작성하시거나 증빙자료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과정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추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중 폐지되는 직종의 경우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및 첨부한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훈련기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제출 이전에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께서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입니다. 1단계 기본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준법성, 재정 건전성, 참여 기업, 훈련 시설, 현장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의 신청 자격 및 K디지털 18개 직종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는 형식적으로 전산에 들어온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준법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이후 고용노동부 제재처분 대상의 행정처분 이력이나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관련 이력 유무를 확인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재정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때 증빙서류는 신청기간 내에 유효한 납세증명서 기준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청 가이드 내에 별도 안내를 드려놨습니다. 사업별 신청 서류 중 원클릭 고객 제출 서류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 제출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정 건전성 부분에 한해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참여 기업과의 협약 체결은 최소 2개 이상의 기업을 하셔야 하며 훈련 시설은 정원에 따른 면적 자체가 1인당 2제곱미터 이상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기업 현장성에 대한 반영 항목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항목으로서 총 훈련 시간의 30% 이상의 프로젝트 학습 시간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2단계 과정심사 부분입니다. 심사 항목은 선정 분야, 기관 인프라, 훈련 운영 역량, 가점 항목이 되겠습니다. 선정 분야와 관련된 심사 항목 내용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해당 여부로서 18개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18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인프라 항목입니다. 훈련 교강사 전문성, 관리 체계, 그리고 훈련에 적합한 훈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실습 도구 확보 여부 및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적정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훈련 운영 역량 항목입니다. 참여기업의 경우 참여기업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분장되어 있는지, 참여기업을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은 적정한지, 그리고 참여기업 수요를 조사로 바탕으로 한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 그리고 교과 편성은 적정한지, 그리고 현재 K디지털로서 타 훈련 사업과의 차별성과 특화성은 가지고 있는지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참여기업 요구를 반영한 훈련생의 선발 절차 및 계획, 취업 지원 계획 등을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학습 주제 및 내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를 하게 되며 현재 설명드린 항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배점은 현재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다음은 가점 항목입니다. 가점 항목은 최대 1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가점 항목은 K디지털 일반 훈련 과정만 적용합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온오프 혼합 훈련에 대한 편성 여부, 이때 자체 개발한 기업 맞춤형 콘텐츠로서 총 훈련 시간 내에서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 기업의 현장 실습 포함 여부입니다. 단순 견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현장 교사의 배치, 명확한 학생 역할의 부여, 훈련 목표와 부합하는 훈련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가능 인원의 80% 이상 채용 약정 인원 확보 여부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과정 심사는 75점 이상 훈련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 가점은 K디지털 스마트 훈련 과정의 경우 가점 미적용이 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2단계 스마트 훈련 심사 부분입니다. 해당 지표는 스마트 훈련 신청 과정만 해당됩니다. 심사 항목은 크게 스마트 훈련 적정성과 훈련비를 결정하게 되는 등급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스마트 훈련 적정성 부분에서는 유형에 따라 기술 기반 유형 또는 교수 설계 유형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훈련에 대한 혁신성에 따라 디지털 신기술 훈련 분야의 교육 실적과 성과, 매출액 규모 성과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며 혁신적 방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예시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제 중심 교육이나 능동적인 학습 환경, 개인 맞춤형 교육 등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훈련기관의 과정이 해당이 되게 되는지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런 혁신적인 스마트 훈련은 교육 방식이 운영 가능한 LMS로 구현해야 됩니다. 이때 LMS는 기관에서 직접 자체 개발하신 LMS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실제 제출해 주신 LMS 정보에 따라서 심사 시 훈련 내용의 혁신적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등급 부분입니다. 해당 등급 부분의 세 가지 항목은 앞서 스마트 훈련 적정성 항목의 혁신성 부분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의 모두 부분이 해당으로 판정이 되어야 등급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훈련비에 대한 등급 심사는 학습 지원 시스템, 조직 인력, 학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세 가지 형태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학습 지원 시스템입니다. LMS 등 학습 지원 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혁신적인 방법들에 대한 기능별 구현 사항 등은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직 인력 부분입니다. 집체 훈련과 더불어 스마트 훈련은 원격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 스마트 훈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직과 인력들이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조직에 대한 인력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해당 인력들이 우수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훈련의 경우 학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 자원 확보 계획이나 학습 지원 서비스의 우수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우수성 여부에 따라서 우수 적정, 부적정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최종 확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훈련비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2021년 K디지털 직업훈련 통합공고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 개요 및 사업 소개를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